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단 하나의 지정학적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연쇄 반응, 그러니까 일종의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 소식이 딱 뜨자마자 아시아 시장이 곧바로 반응했죠. 시장의 불안감이 순식간에 쫙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런 글로벌 위기는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돈, 우리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시장이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 뉴스가 바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불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바로 위험 회피, 영어로는 리스크 오프인데요.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거 좀 불안한데 싶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자산에서 돈을 빼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건 이 심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박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느끼는 곳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죠. 왜냐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세요.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코스피는 1% 떨어졌는데 중소기업 중심의 코스닥은 오히려 0.39%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선 해외 변수에 민감한 수출 대기업보다는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업종별로 보면 이 현상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뉴스에 반응하는데도 기계업종은 무려 4% 넘게 뛰었고요. 전기가스업은 반대로 6% 이상 폭삭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수혜를 보고 누군가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게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박감은 당연히 한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아요. 미국으로 가보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92%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던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되곤 하거든요. 좋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빼고 있다면 그 돈은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안전자산을 찾아서 떠난다는 겁니다. 안전자산, 말 그대로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일종의 피난처 같은 거죠. 자, 지금부터 이 피난처들로 돈이 어떻게 몰려들고 있는지 한번 따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유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갈등이 생기면 석유 공급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바로 생기고 이게 곧장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2달러 넘게 확 뛰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인정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특정 국가 경제나 특히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도 금 자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위기 때마다 투자자들이 찾는 겁니다. 금값 역시 18달러나 오르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네요. 그리고 마지막, 조금 놀랍게도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정말 그 별명처럼 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무려 1240달러나 급등했어요. 이건 어쩌면 비트코인이 점차 새로운 종류의 피난처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전통자산부터 디지털 자산까지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한바탕 폭풍을 겪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다음 주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여러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표에 정보가 많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바로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이게 미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가라앉을 수도 아니면 지금의 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흐름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지금 시장은 거대한 시소 같아요. 한쪽에 중동 리스크라는 무거운 추가 올라가니까 유가나 금 같은 안전자산 쪽은 위로 올라가고
반대편에 있던 주식 같은 위험자산 쪽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둘째, 한국 시장 안에서는 흐름이 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큰 기업 주식을 팔고 떠나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내수 중심의 작은 기업들로 돈을 옮기고 있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가 좀 불안해지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현금을 손에 쥐고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일단 몸을 사리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바로 이 혼돈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